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와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보처리 분야의 어떤 기술은 최근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쓰는 기술을 확실히 낼 거면 내고,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 뭐 90년이면 90년대 시점에서 출제를 할 거면 해야 되는데, 90년대의 어떤 기술도 내면서 최근 기술도 내기 때문에 그만큼 광범위한 문제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80년도 쪽까지 내려가요. 80년도. 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과 그에 따른 이제 기능, 뭐 역할 정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 모뎀이라는 게 있죠, 모뎀. 모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뎀. 옛날에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요. 컴퓨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 PC 통신하는 걸 접했을 때는 컴퓨터만 있어갖고는 안 됐거든요. 반드시 뭐를 사용했었냐면 모뎀이라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모뎀. 이 모뎀이라는 장비가 있어야만 우리가 컴퓨터 PC 통신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모뎀이 뭐냐면, 자, 컴퓨터가 일단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80년도에 등장된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물론 개인용 PC를 얘기하는 거죠. 80년도는. 그 전에도 컴퓨터는 있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한테 이렇게 조그만 컴퓨터가 등장이 된 건 얼마? 80년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컴퓨터끼리 연결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회사라든지 어떤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결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컴퓨터 통신, 컴퓨터 자체를 다른 사람과 연결하려면 그 회사 자체의 비용이 너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한 게 두 가지죠.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 자체는 뭐가 있어요? 전화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선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통신선, 뭔가 정보가 전달이 되고, 전화선도 전기가 날아가고, 전기선도 이거는 무슨 뭐야? 밥통이라든지 냉장고랑 세탁기 연결하는 거. 이거는 통신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날아가는 거는 전기가 가는 건 분명하거든요. 얘는 정보를 만드는 거, 얘는 힘을, 전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이 전기선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전화선을 모든 컴퓨터 통신,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쓰자. 그래서 전화기가 등장이 된 건데, 전화기를 이용하자 이거죠. 전화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전화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전화국에 이렇게, 그렇죠? 전화국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환기라고 할 수 있죠. 교환기. 전화 교환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PC가 등장이 되기 전에, 컴퓨터가 등장이 되기 전에 과거에는 전화선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 우리는? 공중전화망이라 그래. 공중전화망. 공중전화 네트워크. 얘는 기본적으로 뭐죠?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야. 음성.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전환할 수 있는 아날로그망이란 말이야. 아날로그망. 그래서 우리가 공중전화망을 뭐라 그래? PSTN이라고 합니다. PSTN. 그러니까 P라는 것은 퍼블릭, 스위치, 교환, 텔레폰 네트워크, 공중전화망, 공중전화 네트워크. 이거는 PC가 나타나기 전에 이전부터 있었던 네트워크다. 그럼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컴퓨터에서 발생된 신호는 뭐야? 디지털이란 말이지. 그럼 얘가 이용할 수 없잖아. 아날로그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했던 게 뭐다? 모뎀이라는 게 필요했다는 거야. 그럼 이 모뎀은 뭐예요? 디지털 신호를 뭘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신호 변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뎀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장비로서 이 컴퓨터와 이 공중전화망을 연결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음성을 전달하는 아날로그망이 공중전화망이 아니고 지금처럼 쓰는 인터넷망이라고 했다면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때는 그런 망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환할 장비가 필요했는데, 그게 디지털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신호 변복조기, 신호 변환기 모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환하는 것이 어떤 속도, 2400bps부터 계속 발전되다가 2만 정도, 336인가요? 336 kbps, 33,600 kbps, 33,600, 36k 이 정도 돼요. 요 정도의 속도가 최고였어. 더 이상 안 돼. 왜 그랬느냐? 요게 이제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PC 통신을 할 때 이 모뎀의 성능이 굉장히 속도를 좌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2400bps, 대강 무슨 말이야? 2400bps라는 말은 뭐죠? 초당 2400비트를 보낸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문자 하나를 8비트로 생각해 봐요. A라는 알파벳을 8비트로 생각하면 1초에 몇 개? 8로 나누면 300 문자죠. 그러니까 2400을 300으로 8로 나누면 300이지 않습니까? 300 문자를 알파벳으로 전달할 수 있다. 1초에. 알파벳 문자 300개를 1초에 전달할 수 있는 게 2400이에요. 굉장히 빠른 상태죠? 뭐 지금은 도저히 이룰 수 없죠. 지금은 뭐 1메가 단위로 넘어가니까. 그래도 이때는 이제 뭐만 전달한 거야? 글자 자체만. 인터넷은 불가능하고 인터넷처럼 그래픽화되어 있는 이미지화되어 있는 화면들은 못 날아다니고요. 그냥 글자만. 여러분 채팅할 때 그 글자 정도만 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면 여기서 이제 중단된 이유가 이 망을 썼기 때문에 그 이 망은 뭔데? 사람 음성을 전달한 거야. 그럼 음성 대역은 어떻게 될까요? 음성의 주파수 폭 300Hz에서 3400Hz 정도가 사람의 음성 대역이라고 합니다. 암기하셔야겠죠? 그럼 헤르츠라는 건 뭐냐면 주파수예요, 주파수. 사람의 음성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지. 이렇게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아날로그 신호. 이걸 한 주기라 그래. 1주기. 그러면 1초 동안 몇 번 움직였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1초에 여기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4Hz란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이런 형태로 만들면 300에서 3400번이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중전화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컴퓨터 통신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400 정도가 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3400을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336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많이 더 크게 설계를 했다면 미래를 위해서 앞을 위해서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을 갖는 거라고 만들었으면 좀 더 놀랐겠죠. 올라갔겠죠. 자, 요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공중전화막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회사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모뎀이 있겠죠. 모뎀. 여러 개의 모뎀을 갖고 있는 다중 모뎀이겠죠. 그러면 들어왔을 때 단말기가 있겠죠. 사람에 의해서 연결하는 단말기가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제어 장치라는 게 존재하겠죠. 통신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실제로 컴퓨터. 호스트라고 할 수 있네요.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심이 되는 컴퓨터다. 메인 플레임이다.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컴퓨터다. 뭐 이렇게 서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 우리가 얘기하면 뭐 어떤 회사의 업체, 큰 업체의 회사의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고 이건 여러분이 개인 PC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모뎀은 어떻게 돼? 디지털 신호로 들어온, 아니죠. 아날로그 신호를 들어온 걸 디지털로 바꿔줘야 되잖아, 다시. 그죠? 신호 변환기. 그것을 사람이 제어할 수 있도록 단말기라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단말 장치라 그래, 이거를. 단말 장치, 단말기. 통신 제어 장치. 호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그러면, 요거도 알아줘요. 이제 통신 제어 장치는 CCU라고 그러고 단말 장치는 DT라고 그래요. DT. 자, 구분을 좀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를 뚝 잘라가지고 컴퓨터 시스템하고 이 자체는 뭐예요?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정보를 얻어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어떤 그림 정보는 이때 없었어. 그냥 문자 정보를 어떤 문서 자료를
이렇게 통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바꿔서 음성처럼 날아갔다가 다시 컴퓨터로 받아내는 이런 형태를 사용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 걸 뭐라 그래? 데이터 혹은 정보 처리계 혹은 시스템이라고 한단 말이야.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계. 이쪽은 뭘까? 이쪽 전반은 데이터 정보 전송계죠. 전송계. 여기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쪽이 다 뭐가 된다? 여기까지. 정보 전송계. 이쪽이 정보 처리계. 어디에 포커스를 주면 돼? 여기다가 전송, 여기는 처리. 그래서 우리가 전송과 처리를 구분하는 부분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저장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삭제는 다 어느 쪽 얘기입니까? 그렇죠. 처리계죠. 그러나 병렬을 직렬로 바꾼다든지 신호를 디지털로 아날로그로 바꾼다든지 병렬을 뭘로? 병렬을 신호가 여러 개 들어온 거를 통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날아가는 거는 뭐야? 일령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줄 서서 정보들이.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돼? 한꺼번에 데이터가 보내지잖아. 가까운 거리니까. 이건 병렬이라고 그래. 이건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직렬을 병렬로 바꾼다든지 신호를 변환한다든지 신호 변환,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쪽 얘기다? 그렇죠. 데이터 전송계 쪽에 속한다는 걸 구분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크게 전송 시스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전화기까지 묶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자, 요거는 말 그대로 뭐야? 통신 제어 장치. 다 쓸게요. 통신 제어 장치 CCU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단말 장치 DTE. 단말 장치.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부분은 데이터 전송회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전송회선.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회선은 뭐가 존재하는 거야?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모뎀이 뭐냐면 DC라 그래. DC. 그 다음에 통신회선. 혹은 발전되면 뭐야? 이게 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회선 DT, DC가 바로 뭐다? 데이터 전송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기 찍을게요. 자, 먼저 알아야 될 게 데이터 전송의 3요소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다? 데이터 전송에선 DT. 그러니까 단말기, 잔말 장치, DT.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에선,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그 그림, 이런 형태의 개념도 그림도 밑에 보면 5가지로 이렇게 언급해 놨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 번째 쓴 게 몇 번째냐면 4번째 해당되는 거야. 4번째.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보시는 분, 출제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계속 변환이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정보통신 시스템의 3대 구성도 다르고 정보통신망의 3대 구성 요소도 다르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3대 구성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시스템의 3대 구성도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을 먼저 하시자고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일단 암기하는 방법을 좀 보죠. 정보통신 시스템의 3대 구성 요소죠. 구성 요소를 보면 단말장치. 책을 보세요. 전송장치. 전송장치는 그 옆에 보시면 종단장치 데이터 전송회선을 다 통칭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컴퓨터가 있죠. 정보통신 시스템 3대 구성 요소. 그 다음에 통신망. 정보통신망의 3대 구성. 우선은 단말장치, 그 다음에 전송장치, 그 다음에 교환장치야.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3대 구성 요소는 단말장치, 전송장치,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3대 구성 요소는 단말장치, 데이터 전송에선,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자, 이렇게 굳이 불편하게도 쓴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만 일단 먼저 구분하.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건 이거예요. 그죠? 저쪽 그림을 보고더라도 이건데, 여기서 보면 일단 네 가지를 보면 단말장치는 다 존재해야지. 그치? 단말장치가 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자, 단말장치가 다 존재하고요. 여기까지가 전송장치가 다 존재하지. 이거는 사실상 정확한 이론이 아니고요. 시험 문제에 맞힌 거야.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단말장치는 다 존재해야 돼. 전송장치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잘 보세요. 정보통신 시스템이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3대 요소는 컴퓨터가 반드시 결합이 돼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망에 들어가잖아, 망. 정보통신망에 들어가면 교환장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 통신 제어 장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요거 이렇게 구분해 두란 말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이라는 말이 나오면 통신 제어 장치와 데이터 전송 회선이라는 언급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대 동작 기능은 전달, 신호, 제어 기능. 그러니까 망의 신호 전달 기능은 거기 맨 마지막에 전달 기능, 신호 기능은 요거는 다르죠? 제어 기능. 망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할 때 쓰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따로 별도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조금 짜증나는 얘기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암기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잘 구분해 두셔서 정리하시고요. 다시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통신망에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저쪽에서 보면 단말기가 있잖아. 단말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DT. 그 다음에 요거 모뎀이나 전화는 뭐라고 그러냐면 DC라고 그래요. DC. 를 통해서 뭐가 나요? 통신망을 통해서 가겠죠? 이게 통신망이야. 선 하나도 좋다 이 말이지. 그러나 교환기로 연결된 것은 보통 네트워크란 말을 쓰니까 많이 통신망. 그럼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DC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모뎀이라든지 이거는 어디 종단에 붙어 있잖아. 통신망 종단에 붙어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뭐야? 단말기가 또 들어오겠죠. DT 맞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CCU입니다. CCU.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컴퓨터가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의 모습을 잘 기억해라.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요 부분. 통신망에 DT와 DC와 DT가 있고, 바깥에 DT가 있고, CCU, 호스트. 그러면, 실제로 통신망이 PSTN이라고 하는 전화망이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뎀이 되는 겁니다, 모뎀. 이건 뭘까요? 역시 모뎀이 되는 거고요. 종단에 모뎀이 붙어 있잖아. 이게 PSDN이라고 하는 데이터망, 패켓망이라고 하면, 인터넷망이라면 여긴 그럴 필요가 없어. DS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CSU도 있어요. 고속이야, 이거는. 가끔 등장이 되기 때문에 같이 쓴 겁니다. DSU는 뭐야? 공중전화망 자체가 얘가 아날로그라고 하면 얘는 디지털망이란 말이지. 인터넷망. 그러니까 디지털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왜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꿔주냐면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라면 모뎀은, DSU는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꿔주는데 좀 다른 형태의 신호로 보내는 것을 DSU, CSU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나요? 이거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그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대체 단말 장치라는 건 뭐냐? 아까 여기다 사람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단말 장치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할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신 시스템을 쓸 수 있을 때 여러분 손가락이 닿는 장치는 다 뭐다? 단말 장치라고 보면 돼. 어떤 게 있을까요? 핸드폰, 일반 전화, 인터넷, 아니 컴퓨터. 컴퓨터도 바로 단말기야. 팩스, 여러분 손가락이 다 쓰기 위해서 단다면 다 단말기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바로 입출력을 할 수 있는 입출력 장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시 기억도 하고 버퍼링이라고 그러죠. 버퍼링.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임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죠.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이 단말 장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송 제어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입력 기능, 입출력 기능, 송수신 기능, 오류 제어 기능, 요 세 가지. 뭐라고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전송 제어 기능은 뭐라고요? 단말기에 입출력 제어, 그 다음에 송수신 제어.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하고 키보드로 입력하고 화면에 뜰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보내고 받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류 제어 장치할 수 있는 오류 제어 형태가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단말기의 역할인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뭐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그죠? 입출력 장비가 가장 주기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기능.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 다음에 DC가 있어요. DC. 신호 변환기. 신호 변환기라고 쓰지 말고요. 이걸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데이터 전송 회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설명하죠. 데이터 전송 회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신호 변환기하고 뭐죠? 통신 회선, 전송 회선이 있지. 이쪽으로 잠깐 와볼까요? 다시 앞으로. 이게 데이터 전송 회선이거든. 이게. 거기는 모뎀도 존재하고 통신 회선도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모뎀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통신 회선은 그냥 전송 회선이란 말도 쓰고, DC라고 하는 것은 신호 변환기란 뜻이야. 다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거의 기능은 어떤 거다? 뭐 신호 변화니까 말 그대로 신호 변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동기 유지를 한다. 동기 유지라는 건 뭐냐면, 이 동기란 말이 사실 좀 어려운 말인데, 뒤에서도 나오지만, 시간을 맞춘다, 이거야. 시간을 맞춤 기능.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내고 받아야 되거든요? 고속장치에서 보내면 고속으로 받아야 되고, 저속장치에서 보내면 저속으로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말을 빨리 하는 사람,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받아들이듯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속도와 받는 속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거를 맞추는 작업을 동기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신호 변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신 제어 장치. 얘는 워낙 많기 때문에 얘를 다 이해한다는 거 어려워.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 다 뭐야?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신호 변환기, 그 다음에 DT, 단말 장치와 신호 변환기와 통신 제어 장치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단적으로 만약에 오류 제어다. 오류 제어는 누구 기능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도 오류 제어가 있거든요. 단말 장치에도. 전송 장치에도 오류 제어가 있어요. 통신 제어 장치에도 오류가 제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류 제어는 누구냐? 바로 얘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말 장치의 주기능이 이거야.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장치야 그냥. 데이터 전송에서는 뭐야? 신호 변환기는 뭐야? 신호를 변환하는 일만 하는 거야.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다 얘가 하는 거야. 다 얘가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모든 제어는 다 얘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신호 변환과 사용자 입출력 기능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누구다? 얘가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말에 썼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들이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제어하고 관리하고 뭐 조립하고 막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그냥 통신 제어 장치라고 하시면 되겠고, 오류 제어다 그러면 누구야? 통신 제어 장치로 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기본 구성 기능 역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구성과 그다음에 단말 장치와 전송해선과 통신 제어 장치의 각각의 기능을 제가 지금 설명한 정도로만 잘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